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주 틀리는 유형 5문제를 콕 짚고 여러분들의 실수를 줄여서 점수를 딱 10점만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요. 자, 살충제인 DDT의 합성 반응이 아래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DDT는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 번 더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비슷하게 생긴 놈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빨리 풀 것이고 쓱쓱쓱 보다가 한 번 놓치는 순간 오답을 범하기가 쉽거든요. 자, 일단 문제를 계속 보면은 225g의 클로로벤젠이 있습니다. 이거 225g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157.5g의 클로랄이 있습니다. 157.5g의 클로랄이 있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를 세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수를 세는 방법, 질량이 나와 있을 때는 뭘로 나누어 버린다? 몰 질량으로 나누어 버린다. 이거 하나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녀석 225g이 있어요. 화학식량은 1몰당 112.5g이에요. 그러면 그램 쓱쓱 날아가고 2몰이 나옵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런 거 계산기로 좀 하지 마세요. 보면은 완벽한 2배라는 게 눈에 좀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기로 뚝뚝뚝뚝뚝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괜히 잘못 눌렀다가 시간 낭비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냥 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눈으로 착착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녀석 157.5g입니다. 화학식량 볼까요? 147.5g이네요. 1몰당. 자, 그러면 그램 쓱쓱 사라지고 이런 건 계산기로 하셔야죠. 약 1.07몰이 나옵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그럼 얘 2몰이 있고요. 얘는 1.07몰이 있고요. 얘 두 개 반응할 때 한 개 반응합니다. 여기 이가 빠져 있네요. 2개 반응할 때 1개 반응하고요. 그때 1개 생기고 1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 2몰이 사라질 때 얘는 1몰이 사라지고 얘는 1몰이 생기고 얘도 1몰이 생긴다. 이렇게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남아있는 게 없고 얘는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얘는 0.07몰이 남아있고 1몰 남아있고 1몰 남아있을 겁니다. 보기를 보죠. 한계시약은 클로로벤젠입니다. 한계시약은 남아있는 겁니까? 다 사라지는 겁니까? 다 사라지는 거였죠? 다 사라지는 거였죠?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한계시약이니까 이건 맞는 보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게 함정이에요. 반응기에 남아있는 총 질량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실수를 범하냐면은 얘랑 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2개만 더해서 답을 탁 내버립니다. 그럼 이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맞는 답이 아니냐? 아닙니다. 왜냐? 남아있는 물질은 여기에 0.07몰에 이 녀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물질 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0.07몰입니다. 화학식량은 1몰당 147.5g이네요. 1몰당 147.5g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약 10g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DDT는 1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어요. 1몰당 354.5g입니다. 이 녀석은 354.5g 남아있고요. 물은 화학식량 18이기 때문에 1몰이면은 18g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남아있는 건 얘랑 얘까지 다 더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완전히 진행될 경우 반응기에 남은 시약은 클로랄 10g이 남아있는 게 맞고요. DDT는 354.5g이 남아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 보기이고 수득률 보고 가실게요. 이쪽으로 와서 보고 가실게요. 퍼센트로 표현을 할 건데 수득률은
반응이 완전히 진행이 되었을 때의 이론값 아래쪽에 분의 실제로 실험을 해서 얻은 값, 실험값이죠. 위쪽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수득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완전히 반응을 진행을 했을 때 354.5g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얼마 얻었다 그랬습니까? 117.25g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117.25g 얻었습니다. 곱하기 100을 하시면 숫자 바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50% 나오십니다. 그래서 수득률은 50%이다.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정답은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지우고 갈게요. 아까 1번 문제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두 개의 식을 쓰는 건데 그런 것들보다는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될 게 있고 손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웬만하면 손으로 계산을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암산으로 하기 바랍니다. 계산기 일일이 다 두드리고 있으면 시간 아까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화합물의 올바른 아유팍 네임을 물어보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할 일이 뭐죠? 긴 샷을 찾는 거죠. 근데 보통 무의식적으로 긴 샷을 어떻게 찾죠? 이렇게가 제일 긴 샷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신경을 착 차리고 긴 샷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짠!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고요. 그냥 이렇게 센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입니다. 이게 제일 긴 사슬이 아니라 이게 제일 긴 사슬이에요. 됐습니까? 제일 긴 사슬 10개니까 이름 뭡니까? 데케인. 자, 그 다음에 번호를 붙일 건데 여기서부터 1, 2, 3, 4 붙이면은 4번에 가지가 달려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1, 2 붙이면은 2번에 가지가 달려있는 겁니다. 규칙이 뭐였습니까? 가장 작은 번호가 가지에 오도록 규칙을 잡는 거였죠. 1, 2, 3, 4, 4번보다는 1, 2, 2번에 가지가 오는 게 더 빠른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번을 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가지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 CH3니까 메틸이죠? 이거 한 종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에틸 한 종류 있네요. 메틸이 먼저냐? 에틸이 먼저냐? 당연히 알파벳 순서대로 이 녀석이 먼저죠. 에틸은 7번 탄소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7, 에틸. 그리고 메틸은 2번과 4번에 붙어 있습니다. 메틸은 2번과 4번에 붙어 있는데 몇 개가 붙어 있냐면 3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트라이를 붙이셔야 돼요. 2, 4 트라이 메틸. 자, 그래서 얘 이름은 7에틸 2, 4 트라이 메틸 데케인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9개로 착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도 여기에 답은 나온단 말이에요. 노네인 있단 말이에요. 여기 노네인 있고요. 이렇게 탁탁 찍으면 틀리는 거예요. 자, 주의할 점. 한 번에 바로 볼 수 있게끔 나오지 않으니 긴 사슬을 주의해서 찾자였습니다. 자, 정답 확인하고 칠판 지우고 갈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답니다. 딱 두 가지로만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중에 두 개 중에 한 개가 85.6%래요. 그럼 당연히 나머지 한 개는 100에서 얘를 뺀 만큼이겠죠. 아까 1번 문제에서도 봤지만 여기에서 쓸 식은
입자수를 구할 때 질량을 줬다 그러면 화학식 양으로 나누어 줘라 입니다. 자, 질량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화학식 양도 나와 있습니다. 화학식 양으로 나누어 주면은 입자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여기에서 실험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실험식은 정수 B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연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역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자, 14에서 1 나누면 14입니다. 그리고 85에서 12 나누면 7 근처의 숫자가 나올 겁니다. 7, 14, 1대 2의 자연수가 나올 겁니다. 이런 거 굉장히 빨리 그냥 어림짐작으로 파악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따라서 C 하나, H 2개짜리 실험식이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주의할 점 짚고 넘어갈까요? 계산기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입니다.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다. 정답 확인하고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기화학 문제입니다. 자, 이 화학 반응식의 평형상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평형상수를 구하시오. 자, 그리고 반쪽 반응식 두 가지를 줬는데 일단은 이 반쪽 반응식을 가지고 위에 있는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야겠죠. 자, 고체죠? 구리 같은 경우에 지금 고체가 오른쪽에 있는데 우리가 구할 식에서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반대로 돌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처리해 주시면 식을 반대로 돌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전자가 여기에는 있는데 위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없애야 됩니다. 전자를 없애려면은 여기도 2개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위에 식에는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주의할 점. 델타 H 그리고 엡실론. 델타 H는 에너지 양이기 때문에 크기 성질입니다. 크기 성질은 여기 화학 반응식에 곱하기 2를 했을 때 델타 H도 똑같이 2를 해야 돼요. 근데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세기 성질입니다.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식에 2를 곱하더라도 여기에는 2를 곱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가장 많이 하는 이 문제의 킬포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2를 곱했네? 그럼 여기에도 2를 곱해서 얘를 빼야지 하시면은 정답은 나와요. 4개 중에 1개가 분명히 숨어 있거든요. 그렇게 틀리는 겁니다. 하지 마시고 자, 여기에 2를 곱한다고 하더라도 세기 성질인 엡실론에는 2를 곱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2를 곱하고 아래식을 빼면은 탁 이 식이 나오는데 그러면 기전력 엡실론 노트는 0.771에서 0.339를 빼면 됩니다. 볼트. 여기에 2 곱하면 안 됩니다. 계속 말할 건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구해볼게요. 평형상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엡실론과 관련된 식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 델타 G 노트는 마이너스 N 패러데이 상수 기전력 혹은 마이너스 R T ln K로 구할 수가 있죠. 자,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K, 평형상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을 입맛에 맞게 예쁘게 살짝 바꾸어 볼게요. 자, 그러면 RT 넘어가고 N, F, 엡실론 노트입니다. 어차피 R은 상수예요. T도 298켈빈이죠. 왜? 표준이니까 상수고요. N은 전자 몇 개씩 움직였습니까? 2개씩 움직였죠. F도 상수죠. 96485 상수고요. 여기 있는 엡실론 노트 기전력 우리가 여기에서 구했습니다. 이제 대입만 하면 끝나겠네요. 자, R 8.314 줄 퍼 몰 켈빈 이고 온도는 298켈빈 이고 전자는 2몰씩 움직였죠. 패러데이 상수는 96485 단위는 쿨롱인데 1몰당 쿨롱이죠. 쿨롱 퍼 몰. 그리고 엡실론 노트는 저기에서 우리가 구했죠.
엡실론 노트는 여기에서 구했죠. 0.771 빼기 0.339 볼트인데 전압은 뭘 전압이라 그럽니까? 1줄당 쿨롱, 1쿨롱당 줄을 전압이라 그러죠. 그래서 볼트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줄 퍼 쿨롱입니다. 평형상수는 단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단위가 소거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쿨롱 없고 줄 없고 몰도 없고 켈빈도 사라지고 모든 단위가 제거되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식을 세운 게 맞습니다. 그럼 이때 계산기를 두드리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계산기 두드리면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연습을 할 때는 어디에서 틀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식을 세워두고 단위 다 지우시고 마지막에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ln 자연로 k가 얼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k를 자연상수의 2 거듭 제곱으로 갈 건데, 자, 자연상수의 이 숫자를 그대로 여기에 대입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 확인하시고 칠판 지우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단위를 적어주세요. 반드시. 자, 다음 문제 보죠. 0.05 몰롱도의 K2CrO4 용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Ag2CrO4를 집어넣을 건데 얼마큼 녹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리세요. 여기에 K2CrO4가 녹아 있습니다. K 플러스도 있고 K 플러스도 있고 CrO4 2 마이너스도 있는데 얘 농도가 0.05 몰롱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누굴 집어넣는 겁니까? Ag2CrO4를 풍덩 빠뜨릴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녹겠습니까? 이런 문제죠. 자, 먼저 Ag2CrO4 고체가 이 침전이 녹으면은 Ag 플러스랑 그리고 CrO4 2 마이너스랑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얼마큼 녹였는지는 모릅니다. 이런 덩어리를 집어 넣었겠죠. Ag 플러스는 여기에 없습니다만 CrO4 2 마이너스는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얼만큼? 0.05 몰롱도로 이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녹아 나오겠죠. 얼만큼? 찔끔. 그럼 얘도 찔끔 만들어지겠죠? 아니죠. 2찔끔 만들어지겠죠. 2찔끔. 2배니까. 그럼 얘도 찔끔 만들어지겠죠. 양이 너무 적게 나올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KSP가 너무 작잖아요. KSP가 너무 작잖아요. 정반응을 거의 안 할 거라는 걸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찔끔으로 표시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표시하죠? S라고 표시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남아있는 거 얘, ES 만들어진 거고요. 0.05에서 이만큼 찔끔 생긴 건데 보통은 너무 작은 양일 거기 때문에 0.05에 비하면 너무 작은 양일 거기 때문에 이런 거 4%로 근사합시다. 그래서 근사적으로 0.05가 남아있다. 이렇게 근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용해 도급 상수는 구하는 방법이 Ag 플러스의 제곱 그리고 CrO4 2 마이너스 두 개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g 플러스는 2S만큼 있는 거니까요. 2S의 제곱 CrO4는 0.05가 있는 거였고요.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S를 구하는 겁니다. 얼만큼 녹아 나왔는지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따라서 S는 해보겠습니다. 바로 못할 거기 때문에 제곱은 이렇게 할까요? 자, 4 넘어갑니다.
0.05 넘어갑니다. 여기에 4 넘어갑니다. 1.1 있고요. 0.05 넘어갑니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2제곱입니다. 여기에서 제곱을 넘기면은 루트를 씌우면 될 건데요. 단위가 몰롱도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자, 다시 이쪽으로 그램 퍼 리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몰롱도 같은 경우에는 그램 퍼 리터가 아니라 몰 퍼 리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그램 퍼 리터예요. 몰롱도는 몰 퍼 리터란 말이에요.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주셔야죠. 자, AG2CrO4는 1몰당 질량이 331.73g입니다. 1몰당 질량이 331.73g입니다. 이렇게 변환 작업을 해주셔야 여기에 몰이 사라지고 우리한테 물어봤던 단위 그램 퍼 리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킬포 이해 가시나요? 보통 뭘 안 해서 틀린다. 보통 이 작업을 안 해서 틀린다. 왜 이 작업을 안 하느냐? 단위를 안 쓰기 때문입니다. 화학 문제는, 물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화학 문제는 반드시 숫자 뒤에 단위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단위 안 쓸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연습을 할 때는 반드시 단위를 써주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정답이 2번이 나올 거고요. 체크하고 5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가장 잘 틀리는 유형 5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계산기를 너무 쓰지 말아라. 머릿속으로 풀 수 있는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착착 정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긴 사슬 찾을 때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마음속으로 유념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지만 반드시 단위를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주 틀리는 유형 5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